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HBM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핫한 아이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HBM이 세대가 지금 교체 시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HBM3E 시장에서 HBM4 시장으로 바뀌는데, 단순히 5세대에서 6세대로 바뀌는 것이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HBM3E보다 HBM4는 완전히 만드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서 SK 마이크론, 삼성전자의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마 하반기에는 나올 것인데, 어떤 회사의 그 HBM이 좋은 조건으로 콜을 통과를 해서 많은 물량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 로직 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직 다이가 지금 HBM3E까지는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D램 라인에서, 메모리 라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HBM4에서는 이게 파운드리입니다. 어쩌면 이게 시장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2027년부터 이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버퍼 다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자기네가 직접 설계하고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를 잘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라인이 있고, 지금 HBM4에서는 4나노 파운드리를 통해서 로직 다이를 생산을 하겠다, 자체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4나노 파운드리에서 이 맞춤형 로직 다이를 잘 만든다면 HBM의 경쟁력은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켰습니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로직 다이 를 구조를 해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첨단 파운드리 공정 및 맞춤형 설계 역량은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그리고 로직 다이를 설계할 수 있는 거, 파운드리 이을 설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모간 스탠리가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내놨거든요.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설계를 다 할 수 있는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반도체 회사 중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게 수직 계열화가 이게 다 돼 있는데 조금 모자라요. 이 모자라는 부분을 좀 빨리 이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TSMC를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역량으로 HBM4를 생산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면 요게 로직 다이입니다. 요게 로직 다이고, 여기에 이제 D램이 높이 쌓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8단, 12단, 16단, 20단 이렇게 쌓여질 거죠. 이 로직 다이를 누가 생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로직 다이에다가 수요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다 양념을 친다니까요. 그냥 평범한 로직 다이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는 E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 B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고객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저 로직 다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직 다이 위에 적층된 D램 다이의 단면 구조도입니다. 이게 외국 사이트에 있는 것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로직 다이가 뭐냐? 로직 다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다이는 HBM 적중 구조의 가장 밑에 단 하단에 있는 칩으로 기존 단순 연결용 베이스 다이에서 진화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HBM은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HBM하고 GPU, CPU, AI 가속기 같은 거를, 이거를 시스템 반도체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이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로직 다이입니다. 그래서 로직 다이는 HBM4부터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수록 점점 첨예화되고, 뒤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파운드리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HBM4에서 수익을
TSMC하고 나눌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TSMC가 파운드리 그 역량을 키워가지고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먹어야 할 매출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 다이는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베이스 다이가 단순한 배선 역할을 했다면 로직 다이는 스마트 제어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관리에서도 굉장히 큰 지금 AI GPU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 엔비디아의 골머리를 썩는 게 뭐냐, 이 AI GPU가 성능은 좋은데 발열이 심하니까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 AI 연산에서 요구되는 고속 저전력 전송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 로직 다이라는 거예요. 전송 속도가 올라갈수록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가 커지는데 로직 다이가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객사인 엔비디아, AMD, 구글 등 GPU 아키텍처에 맞춘 최적화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I 연산을 특화되거나 HPC,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이런 최적화, 특정 데이터 병렬 처리 구조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맨 밑에 있으면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직 다이입니다. 제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보면 위에 이제 DRAM 다이가 위에 올라가죠. 이게 지금은 12층에서 이제 내년부터 16층, 20층으로 올라가죠. 그 밑에 이게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버퍼 다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GPU가 이렇게 HBM3E까지는 병렬 구조였는데 지금은 직렬 구조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바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HBM4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초고속 데이터를 제어를 하고 GPU하고 HBM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전력을 이제 최적화를 하죠. 이제 발열이든가 소비 전력을 관리를 하고 맞춤형 설계. 하여튼 여기에다 로직 다이에다가 뭔가 자꾸 집어넣는다니까요. 고객사들이. 이제 그걸 잘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직 다이를 이제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설계도 잘 해주고 생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강점이 있다는 거죠. 메모리, DRAM을 생산하고 파운드리를 하고 설계를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수직 계열화라 그럽니다. 일괄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삼성전자.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실력이, 약간의 이제 기술이 부족한 게 있어요. 이걸 빨리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SK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게 안 되니까 TSMC를 의존을 해야 되니까 고비용에다가 수익성이 부담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27년 이후 전송 속도가 높아지면서 복잡도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로직 다이는 차세대 HBM의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거죠. 과연 저것을 누가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SK, 삼성, 마이크론이 HBM4에 샘플을 공급을 했는데 제가 방송을 한번 했던 것처럼 일단은 마이크론은 HBM4에서 이 베이스 다이를, 로직 다이를 D램으로 지금 D램 라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엔비디아의 코어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작 난이도와 필요 역량, 기존 베이스 다이와 달리 SOC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 온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어서 설계를 잘 해야 되죠. 지금 엑시노스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설계 역량이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이제 첨단 파운드리 공장이 필요하죠. 5나노 이하입니다. 삼성이 아마 4나노로 하고 향후에는 2나노까지 한다고 합니다. 2나노. 이렇게 되면은 이 베이스 다이가 가격이 생산 단가가 많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SK는 TSMC한테 외주를 줘야 되는데 그만큼
그만큼 이 매출이라는 거 영업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도체 설계 역량이 필요하죠. 메모리 업체가 직접 ASIC 수준의 로직을 설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문형, 고객 맞춤형, ASIC 고객 맞춤형 이걸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잘 해줄 수 있을까? 지금 SK가 약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설계를 못하고 전적으로 TSMC를 의존한다 그러면 알짜배기는 다 뺏겨 버리는 거 위에 적층하는 그 HBM만 낳게 되는 거죠. HBM과 GPU 간 인터페이스 최적화 이게 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로직 다이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SK나 마이크론은 이거를 지금 로직 다이를만 설계 제작은 TSMC에 의존해야 되니까 TSMC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TSMC 파운드리 비용이 HBM 원가의 20%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그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가 점점 더 좀 어려워지고 고객들의 그 어떤 그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면 20%가 아니라 이게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향후 TSMC는 가격 인상을 하겠죠. 당연히 합니다. 지금도 파운드리 뭐 3나노, 2나노에서 껐떡하면 그냥 15%, 20%막 올리는데 여기 베이스 다이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싸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로직 다이는 차세대 HBM의 두뇌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뭐 이렇게 컴퓨터 할 때 CPU가 두뇌인 것처럼 이 로직 다이가 HBM의 두뇌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뇌를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인텔이 CPU를 만들어서 한동안 그냥 이 컴퓨터 시장을 그냥 석권을 했던 것처럼 이 로직 다이를 누가 잘 만드냐에 따라서 HBM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역량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간 스탠리의 그 분석을 좀 보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이 갈수록 커진다. 왜? 맞춤형 로직 다이 필수적인 파운드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모간 스탠리의 분석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HBM4부터는 로직 다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존 HBM3까지는 이런 건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다 보시고 요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로직 다이입니다. 요게 로직 다이입니다. 요게 로직 다이인데 요게 이제 HBM3까지는 이런 형식으로 갔어요. 이런 형식으로 갔는데 HBM4부터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직렬이에요. 요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버퍼 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회사마다 부르는 게 이름이 달라요. 표준이 딱 정해지면 좋겠는데 그래 다 똑같은 겁니다. 저게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거를 이제 자체 생산을 하느냐 아니면 외주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수익성이 좌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 이제 그 블로그에 들어오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베이스 다이를 뭐 4나노 아니면 5나노 뭐 이런 적서 합니다. 이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점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SK는 HBM4 원가 중에서 그 약 20%가 TSMC에 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HBM이 가격을 상승하거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저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SK나 마이크론보다 조금 가격을 싸게 치고 들어갈 수도 있죠. 엔비디아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HBM은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범용화가 되고 D램 시장과 이제 유사한 경쟁 구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D램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이 잘하는 게 뭐였냐면은 원가 정밀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D램을 그냥 엄하게 맞는 스펙을 그냥 대량으로 생산해서 물류창고에 쌓아놓고 파는 것처럼 이제 HBM이 이렇게 범용화가 되면서 이제
D램처럼 그냥 쌓아놓고 뭐 주문을 안 받더라도 그냥 쌓아놓고 파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구조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모간 스탠리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설계를 보유한 유일한 업체라는 점에서 HBM 세대가 지날수록 경쟁력과 비용 우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굉장한 아주 그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 이후 맞춤형 로직 다이 전환이라는 시장 변화에서 자체 파운드리와 설계 역량을 활용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비용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모간 스탠리의 핵심 분석입니다. 이 모간 스탠리나 뭐 블룸버그나 뭐 JP 모간이나 우리한테 우호적인 것은 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분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